네, 오늘 책은 시간 관리에 대한 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루 30분의 힘이라는 책이고요.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기적의 시간 사용법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네요. 비즈니스 북스가 이런 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죠. 아침형 인간이 되거나 잠을 줄이지 않고도 일상을 쉽고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책이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아주 작은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면 300분, 300일,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저자 자신의 이야기뿐 아니라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워런 버핏,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의 시간 사용 습관을 소개한다. 그들은 모두 하루에 꼭 한 번은 일과 가족, 그리고 친구와도 떨어져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자는 다양한 유명인들의 사례를 통해 하루 30분이라도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길 권한다. 네, 저자 김범주는 직장을 다니는 틈틈이 글을 써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 큰 대기업에서 비즈니스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전파하는 강연자이라고도 합니다. 숏 서머리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입버릇처럼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말해왔다. 지금은 공부를 할 시간도, 친구를 만날 시간도, 운동할 시간도, 심지어 여행 갈 시간도 항상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한가하게 혹은 대충 사는 것도 아니다.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내는 조직의 구성원이고, 대학원에서는 코칭과 리더십 등에 대해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이기도 하며, 1년에 한 권씩 책을 내는 저자다. 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관해 짬을 내어 특강을 하는 강연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는 아내와 새 아이를 둔 가장이다.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느냐고? 비결은 단 하나, 시간이다. 나는 그저 남들보다 시간을 잘 쓰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그저 출근해야 하니까, 일해야 하니까, 공부해야 하니까 등 외부 조건에 의해 시간을 사용해 왔다. 늘 바빴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부에 의해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바쁘지 않은 시간을 생각해 보라. 무심코 흘려보냈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를 바쁘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버려지고 있는 그 시간을 찾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지지 말아야 한다. 내 시간을 온전히 내가 사용하고 컨트롤하는 것.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할 원칙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일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다만 짧은 시간이라도 진정으로 나를 위해, 나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단 30분의 시간으로 시작했다. 시작이 쉽고 간단할수록 지속성을 높인다.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의식적으로 통제해 사용하면 300분, 300일, 나아가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든 자신의 삶을 180도 바꿀 수 있다. 아주 사소한 시간이라도 흘려보내지 않고 진정 나를 위해 보내는 일,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이 삶과 미래를 바꾼다. 이제 당신이 경험할 차례다. 목차 보면은 인생을 바꾸는데 30분이면 충분하다. 잃어버린 당신의 시간을 되찾아라. 내일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오늘의 30분.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라. 제1장 인생을 바꾸는데 30분이면 충분하다. 잃어버린 시간을 발견하다. 우연,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의미한다. 그런 일은 하루에도 수십 번이라 특별하지 않다면 기억에 잘 남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 인생에서 결정적인 몇 번의 순간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우연에서 시작하곤 한다. 내게는 3년 전 출근길이 그랬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나는 말 그대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 자체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에 갔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다. 시간이 있으면 아이와 시간을 보냈고 TV를 봤다. 누군가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좋은 거라고 했지만 나는 좀 더 멋진, 좀 더 만족스러운, 좀 더 특별한 삶을 살고 싶었다. 변화가 필요했다. 바람은 오래되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건 바람이 아니고 바램. 자기가 이제 기대하고 했던 것들은 이제 오래 생각을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보통 우리도 다 그렇죠. 언젠가 회사에서 큰 성과를 내고 싶어 야근은 물론 주말 특근까지 열심히 매달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노력하는 모습도 그에 따른 결과도 인정받지 못하고 딱 중간인 사람으로 인식될 뿐이었다. 친구들 사이에선 만날 시간조차 없는 바쁜 사람으로 통했지만 실제로 왜 바쁜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늘 피곤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종일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늘 그저 그렇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반전이 필요했다. 그저 그런 삶에 극적인 변화를 주고 싶어 대학원에 진학했다. 인간적으로 직장으로도 성장하고 싶다. 인간적으로도 직장인으로도 성장하고 싶다. 강점은 살리고 취약점은 보강해 업무도 인정받고 싶다. 새로운 인생을 위한 장기 플랜이 필요하다. 오래도록 갖고 있던 산발적인 고민을 아우를 방법이 당시엔 대학원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공부를 하다 보면 적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는 신세한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학원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할 때 이제 직장인들이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좀 있죠. 이 사람도 비슷한 경우였네요. 처음엔 좋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큰 자극이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직장은 내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곳이니 최선을 다해야 했다. 문제는 집이었다. 가정에 아예 무심할 수도 없으니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했다. 그러나 대학원에 출석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밖에 없으니 매번 아내와 아이에게 미안한 소리를 하게 되었다. 실제로 아내와 아이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었다. 생활이 점점 엉망이 되어 갔다.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저 그런 최절정이었다. 이거는 그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이게 저는 길지 않다면 뭐 잠시 기간은 좀 참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내 주변에서 가장 참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통 가족일 경우가 많죠. 뜻밖의 깨달음. 몇 년 어느 날 평소 같으면 휴대폰을 켜고 연예 뉴스를 보거나 가입한 카페의 최신 게시물을 봤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쩐 일인지 손에 쥐고 있던 영어 자료가 의식됐다. 무얼 공부해야 할지 훑어나 볼까? 훑어볼 부분을 딱 보고 나니 열차는 내가 내려야 하는 지하철역에 도착해 있었다. 사람이 정말 궁하면 통한다더니 영어 시험의 압박이 바로 코앞까지 오자 30분의 시간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다. 30분 동안 오늘 공부해야 할 분량 전체를 빠르게 읽으면서 핵심 내용을 눈에 익혔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해당 캡처의 중요 부분과 찾아봐야 할 단어들을 체크했다. 분량이 적지 않았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고 나니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머릿속에 그려졌다. 짜투리 시간에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저녁에 다시 공부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니 자연스레 시간도 절약됐다.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면 잠자는 시간을 줄이지 않아도 되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소리도 할 필요가 없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지내기를 한 달, 영어 시험을 치렀고 당당하게 통과의 결과를 얻었다. 제가 요즘에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다른 건 요약본으로 읽다가 이 책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지금은 도서관에서 제가 빌렸는데 이 책은 다시 살까 하는 책이에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여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짜투리 시간 사용하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다.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런 방법의 중요성을 모두 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사람은 원래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 하는 존재다. 늘 편하고 쉬운 방법을 찾는다. 그런데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일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공부에 임하는 시간과 달라서 훨씬 더 굳은 결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자고 마음 먹으면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공부는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출근길이나 퇴근길, 하루의 중간중간 짬이 나는 시간은 공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의지대로 실행하는 것은 꼭 뭔가 해야 하는 목표나 절실함이 있어야 가능하다. 나의 시간 찾기 시작한 이유. 내가 사용한 시간이 모여 내가 된다. 몇 가지 변화를 경험한 후 나는 잠깐이라도 시간이 나면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실 나는 오래도록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불안했었다.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우왕좌왕 어찌할 바 모르는 스스로가 너무 답답했다. 하지만 잠깐의 시간을 잘만 사용하면 변화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주저할 게 없었다. 일단 하면 된다. 나는 출근길, 점심시간, 퇴근 후 혼자 있는 시간, 미팅을 위한 이동시간, 주말 등 10분 이상 1시간 이내의 시간은 전부 계획적으로 사용했다. 그렇게 해서 달성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논문 자격을 얻기 위한 영어 시험부터 대학원 공부, 원고 집필, 강연 및 미팅 준비, 엑셀 익히기 같은 업무와 학업에 관한 것부터 고전 읽기, 신문 읽기, 운동, 명상과 같은 취미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획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라는 부분이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명확히 상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시간을 정확히 써라. 매 시간은 소중하다. YOLO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약어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 아닌 오바마 케어에 가입을 독려하며 YOLOman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건강보험 개혁안이 한 번뿐인 인생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YOLO라고 하면 사실 현재를 즐기자는 뜻으로 통용되지만 사실 한 번뿐인 인생의 소중함을 의미한다. YOLO의 진정한 의미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말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위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현재라는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오래 할 수 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시간을 따로 빼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수업은 1시간 정도 시간이지만 오가는 시간을 생각해보자. 아무리 못해도 2시간을 따로 내야 하고 직장인이라면 업무 시간을 피해서 학생이라면 수업 시간을 피해야 한다. 일도 공부도 항상 제 시간에 끝난다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종종 예기치 않은 야근이나 보충 수업이 일어나곤 한다. 동선도 따져봐야 한다. 평소에 동선에서 벗어나면 에너지가 2배로 든다. 내 경우 집이 반포동이고 회사는 가산 디지털 단지인데 강남역 학원으로 수강하러 간다고 가정해보자. 회사에서 강남역에서 반포동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은 둘째치고
오가는 에너지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 그러나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 최소의 동선 변화로 가능한 이 방법은 보다 오래도록 지속이 가능하다. 게다가 부담감과 스트레스도 줄여준다. 물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어학원을 다니기로 했을 때 오가는 시간을 오로지 이동을 위한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학습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다른 이야기가 된다.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강의 시간인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으로 확장되는 셈이다. 회사에서 어학원 가는 길에는 예습을, 어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복습을 하게 되니 별도로 시간을 내어 공부할 필요도 없어진다. 버려지는 시간들을 살려내는 시간 연습이 필요한 때이다. 네, 위에 그 강남역과 반포동 그 예는 제가 다시 읽어봤는데 조금 요약을 하면서 뭔가 좀 줄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시간 연습과 타겟 연습 5분, 10분, 그리고 30분은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다. 웃긴 동영상 하나 찾아보면 흘러가는 시간이다. 노래 몇 곡 들으면 훌쩍 흘러간다.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에 나는 시간 연습과 타겟 연습을 제안한다. 심리학자인 안데르스 에릭슨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연구하여 그들의 놀라운 성공 뒤에는 타고난 재능이 아닌 아주 오랜 기간의 노력이 있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것이 1만 시간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세계적인 저술가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에 인용되면서 유명해졌다. 에릭슨이 직접 쓴 1만 시간의 재발견에 의하면 1만 시간의 법칙이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설계된 방식에 의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의식적인 연습이 바로 그것이다. 제 지금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은 1만 시간의 재발견을 읽은 그 책이 있어요.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책 읽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아침에 보통 책을 읽어서 조금 그리고 녹음 상태가 좋진 않은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 1만 시간의 법칙 이 부분을 연구한 사람이 에릭슨이라는 걸 몰랐네요. 그리고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인용된 거는 알고 있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이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책이 1만 시간의 재발견인 줄 알았는데 그 법칙을 개발한 사람, 법칙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죠. 그 논문을 쓴 사람이 에릭슨이네요. 그 사람이 쓴 책이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었네요. 그 책도 한번 저희 유튜브에 오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식적인 연습은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시간 사용법과 직결된다. 우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점검한 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작은 목표를 세운다. 마지막으로 실행한다. 즉 낭비하고 있는 시간을 발견하고 배분하는 연습인 시간 연습을 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화하여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타겟 연습을 하면 된다. 짜투리 시간이 남아있을 때 스마트폰의 가벼운 이야기에 빠지기보다 책 한 권, 좋은 동영상 한 편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의식적인 연습을 한다. 그러니까 시간 연습과 타겟 연습은 동시에 할 수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지금 당장 30분에만 집중하면 된다. 제2장 잃어버린 당신의 시간을 되찾아라. 나의 시간값. 시간은 돈이다. 정말이다. 퇴근 후 저녁 시간을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가치가 있고 없고 자체를 생각하지 못한다. 사실은 그 시간은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휴식이자 충전의 시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간과한다.
그 시간을 일하는 시간과 절대 가치가 다르지 않은데 말이다. 만약 당신이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시간당 가치를 다음처럼 생각해도 좋다. 200만 원 나누기 20일 나누기 80. 8시간. 그러면은 12,500원. 그러니까 근무일을 20일로 보고요. 근무 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했네요. 저녁 시간을 TV만 보는데 허비했다면 시간당 12,500원을 지불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TV를 보는 게 지식을 얻거나 휴식을 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물론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르다. 그러나 내 경우 TV를 보는 건 시간 낭비였다. 시간값을 계산해 보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가능케 했다.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아이를 재우고 책을 읽을 때, 주말에 가족과 함께 박물관에 가거나 야외에서 놀 때, 아내와 차를 한 잔 마시며 그간 못 나눈 대화를 나눌 때 나는 나의 시간값에 해당하는 일을 제대로 한 것 같아 마음이 괜히 뿌듯해지곤 했다.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시간값을 계산해 보기를 권한다. 내가 지금까지 해낸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이 시간값에 대한 철저한 고민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간에 값을 매기면 당연히 좀 더 가치 있게 시간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같은 값이면 더 스펙 좋은 PC, 더 예쁘고 좋은 옷을 사고 싶듯이 말이다. 나는 지금도 이 일을 하는 것과 저 일을 하는 것 중 나의 시간값에 어울리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시급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죠. 하지 않은 것도 목표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찾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야와 달리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다. 그런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보다 시간을 낭비하기가 쉽다. 다음을 보라.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없다. 지금 이 시간인 남는 시간일 뿐이다.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그렇게 쓴 거죠. 계속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강하게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침반이 없으면 길을 잃기 쉽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짜투리 시간에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있다면 그 시간에 뭐뭐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겠다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 일단 의식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행동을 시작할 수 있다. 짜투리 시간임을 인식한다. 내가 어디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찾는다. 낭비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 하지 않음으로 시간을 확보한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나쁜 행동을 찾는다. 그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을 인식한다. 낭비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 하지 않음으로 시간을 확보한다. 저녁에 퇴근했을 때나 주말에 쉴 때는 쉬어야죠. 근데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제가 하는 일 중에서 나쁜 행동. 뭐가 있을까요? 전 저녁밥 먹으면 식곤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밥 먹고 잠자는 버릇이 좀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살이 또 찌는. 그리고 몽롱한 채로 이제 저녁 시간을 보내죠. 일어나기 싫어하고 막 게으르게 보내다가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다가 막 이러면서 게으르게 보냅니다. 일단 저녁을, 그러니까 약속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저녁을 조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쁜 행동.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지. 일단 낭비하고 있는 시간을 알아차리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그렇게 시간이 확보되면 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위해 이것저것 시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내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이를 통해 그동안 시간을 핑계 삼아 하지 못했던 나만의 목표에 시도할 수 있다.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경영학 용어는 한 산업 내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을 확보한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함부로 모방하지 못하는 모방 장벽을 구축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자산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으로 만들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다른 사람과 확연히 다른 우위를 획득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으로 지식 쌓기에 올인했다. 다른 사람보다 알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물론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지식은 여전히 가치를 높여주지만 요즘은 그 지식이라는 것을 클릭 몇 번이면 쉽게 찾을 수도 획득할 수도 있다. 오히려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어떤 의도로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해졌다. 어느 집 국수가 맛있다더라, 그 휴대폰은 특별한 기능이 많다 등 예전이라면 수다 속에 지나쳤던 자잘한 정보들이 TV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만큼 유용한 지식과 정보가 되었으니 말이다. 나의 가치를 올리는 일이라고 하면 대부분 공부를 떠올리고 시도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닥치는 대로 하는 공부를 권하고 싶지는 않다. 에너지와 시간만 허비할 뿐이다. 이쯤 되면 다들 눈치채셨으리라 생각한다. 앞서 여러 번 강조하기도 했지만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공부를 하던 어떤 시간을 보내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정은 분명히 다르다.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되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깨어있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생활하고 있는지 의식하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행동을 평가하게 된다. 나아가 문제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해야 할 일인가? 필요성과 우선순위도 고민하게 된다.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시간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잘 정돈된 실행으로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훌륭한 계획표보다 습관적으로 내가 뭘 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내 시간을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는 예전에 어렸을 때 방학 그 계획표를 짜잖아요. 근데 어떤 이런 훌륭하게 잘 짜여진 계획표보다는 습관적으로 내가 뭘 하는지 체크를 해서 하루를 이제 허투루 쓰는 시간들을 잘 체크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네요.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매 순간 이 생각을 떠올리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분명 당신의 인생도 바뀌게 될 것이다. 제3장 내일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오늘의 30분. 내일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오늘의 30분.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공부의 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특별히 무엇을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회사 일로 바빠 시간도 없었다. 나는 소위 SKY, 스카이로 불리는 대학 중 하나를 졸업, 학창시절 내내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했다. 그러니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한 공부였다. 초등학교 시절 가볍게 시작한 과외 덕에 좋은 성적을 계속 유지했었다. 그것을 시작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까지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다. 굉장히 부잣집 친구였나 보네요. 고등학교 때는 거의 압박 수준이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해야 하는 공부는 고통이었다.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공부에 손을 놓아버린 것이 그 때문이었다.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시절도 좋았다. IMF 이전이었고 토익이나 자격증이니 스펙에 연연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취업이 잘 됐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회사에 다니면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주변에 어학원까지 다니면서 공부하는 동료를 보면 직장인이 되어서도 무언가 배우려고 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업무 때문이었다. 신입 때는 일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느 정도 업무 컨트롤이 가능한 대리가 되어서는 이제 좀 살만하구나 잘난 맛에 지냈다. 그러다 덜컥 과장이 되었는데 맡게 된 업무가 만만치 않았다. 사실 비슷한 경우를 아마 다 겪으실 거예요. 처음에 신입 때는 그냥 내가 주어진 업무를 습득하는데 정신이 없죠. 그 다음에 뭐 대리가 돼서는 이젠 조금 뭐 살만하다 그러면서 조금 여유롭게 보내다가 과장이 되면 와 이거 좀 힘드네. 내가 아는 게 너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좀 비슷한 케이스고요. 왜 계속 공부하는가? 장이 붙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장이 뭐 사장, 뭐 과장 이게 장이 붙는다는 것은 윗사람만큼 아랫사람도 많아진다는 거였다. 대리일 때보다 수준 높은 성과를 보여야 했다. 마침 나는 신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배치되었는데 부서 내 연일 기획 아이디어 회의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 부서에서 팀장을 제외하고 내가 가장 경험 많은 팀원이었으니 역할이 중요했다. 그런데 나 역시 변변찮은 아이디어를 내기 일쑤였다. 분명 경력이 쌓였으니 업무도 회사 생활도 능숙해야 했고 업계를 보는 관점도 남달라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나 역시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생각해낼 수 있는 이야기만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업무에 관한 기본 지식은 사실 신입 때 전부 익히기 마련이다. 대리 이상이 되면 그때는 기본 지식이 얼마나 살을 붙여나갈 것인가 그 사람의 역량을 만든다. 게다가 과장이라면 업무에 익숙하고 조력자가 많기 때문에 역량을 키우는데 가속이 붙어야 했는데 그저 업무만 했으니 그러지 못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람의 그 능력치를 알 수 있게 되죠.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1인자와 2인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1인자라 그래서 막 이렇게 숲을 보고 2인자는 나무는 좀 벗어났겠죠. 나무는 이제 나무가 많이 이렇게 있는 내 눈앞에 있는 나무들을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걸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여기는 소나무, 여기는 전나무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2인자가 1인자가 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정보가 많은 사회에 살면서 차라리 2인자가 1인자가 되는 경우가 더 이런 회사 생활에서는 좀 현명하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갑자기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지? 어쨌든 장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했어요. 인풋 없이 아웃풋 없다. 이거는 정확합니다. 이것을 인풋과 아웃풋으로 다시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아웃풋을 내려면 인풋이 있어야 한다. 업무에서도 그렇다. 기존 지식으로 낼 수 있는 아웃풋은 항정적이다. 루틴하게 일어나는 회사 업무, 오가다가 만나는 인맥으로는 인풋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다량의 질 좋은 인풋을 위해서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매번 하는 일만 루틴하게 해서는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그런 줄도 모르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인풋 없이 그럴싸한 아웃풋을 기대했으니 당신의 아이디어는 총알 하나 없는 총처럼 아무 쓸모가 없었다. 그 일로 인해 회사원이 된 후에도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며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절절히 이해할 수 있었다. 회사원, 대학 교수가 되다. 입사 동기이면서 같은 학교 1년 선배가 있다. 과장까지는 그 선배나 나나 비슷했다. 솔직히 말하면 조직 생활에서 더 인정받는 것은 나였다. 선배가 조금 금투고 사람들과의
요란한 관계를 꺼리며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이었다. 고생은 죽도록 하는데 그에 비해 직장에선 잘 나가지 못했다. 그런 선배가 언젠가부터 저녁에 바빠졌다. 팀장의 눈치를 보면서 휴대폰의 고스톱 게임으로 퇴근 시간을 늦추던 나와는 달리 선배는 6시에 땡하고 칼퇴근을 했다. 누구보다 늦게까지 자리에 남아 일하던 사람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 궁금해 물으니 세상에 대학원에 다닌다고 했다. 형 회사에서 보내주는 거야? 아니 내 돈 내고 다니는 거야. 그걸 왜 다녀? 글쎄 평생 직장에서 일할 순 없잖아. 미래도 준비해야지. 막상 공부하면 배우는 것도 많고. 사서 고생을 해. 나 같으면 그 돈으로 술이나 마시겠다. 난 제일 짜증나는 말이 이거예요. 그 돈은 있으면 술이나 마시겠다. 돈 있으면 옷 사입나 봐라. 술이나 마시지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정확하게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들으면 막 화가 나요, 저는. 아니, 이 말이 얼마나 멍청한 말인지 사람들이 왜 모르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들으면 보면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인생을 못 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그걸 무슨 풍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쿨한 겁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 선배는 한동안 대학원을 다니면서 자신의 영역에서 부족했던 마케팅 마인드와 실력을 쌓아 나갔다. 인문계 출신이었음에도 자연과학적 통계 분석 등에도 지식을 축적했다. 그래서일까 선배에게 변화가 많아졌다. 대학원을 졸업하는가 싶더니 조직에서 전략부서로 이동됐다. 10년 동안 쌓은 현장의 경험에서 대학원에서 배운 이론이 더해지다 보니 거시적인 안목에서 경영을 움직이는 전략도 다룰 수 있게 된 것이다. 변화는 그뿐이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고 선배는 회사를 그만뒀다. 명문사립대 조교수로 채용된 것이다. 지금 선배는 그 학교에서 정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공부는 미래를 결정한다. 인생 전체로 생각하면 공부는 더 나은 미래라고 아웃풋을 위한 인풋이기도 하다. 요즘처럼 고용이 불안한 때가 없다. 정년은 이미 공허한 말이 되어버렸다. 취업이 힘든 건 물론이다. 그러나 100세 시대 대부분은 은퇴 이후 재취업이나 장사, 사업을 해야 한다. 회사를 나와서 뭔가 할라치면 어영부영 휩쓸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다 나은 제2의 인생을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법. 대학원 입학을 실행에 옮기게 된 계기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선생님의 권유 때문이었다. 김 선생님, 리더십, 조직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책도 쓰셨고 젊은 직장인들 대상으로 관련 강의도 하시고 계시니까 HR 대학원에 진학하는 건 어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대학원 진학이 산발적인 내 고민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뭐라도 하자. 내가 택한 대학원 수업은 토요일에만 진행되니까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논문을 쓰는 일도 아직 먼 이야기다. 큰 욕심이 없이 대학원 커리큘럼에 따라 출석만 잘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대학원생과 직장인의 생활을 병행하는 선택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다. 일요일 평소 출근 때처럼 아침에 일어난다. 평일에 매일 1시간씩 토요일 5시간만으로는 대학원 수업 내용을 소화하기는 어려웠다. 그렇게 구상한 전략은 첫째, 평소 출근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좀 더 길게 사용하고 둘째, 아이가 클럽 활동을 하는 동안 근처 카페에서 공부를 보충하며 셋째,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내가 자기 전에 시간을 활용하여 마무리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이런 방법으로 나는 일요일에만 6시간을 확보해 대학원 공부를 한다. 주말까지 다 하면 총 11시간으로 직장인으로서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학기가 끝나 방학이 되면 대학원 공부에 할애했던 시간은 새로운 도전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한다. 확실히 직장인은 평일에 공부할 고정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힘들다.
업무도 업무지만 퇴근 후에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의식하고 계획적으로 시간을 쪼개 사용하지 않으면 무척 힘들다. 그런데 주말만이라도 제대로 사용하면 대학원 수업은 소화할 수 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7분 법칙. 매일 아침 나는 카페에 간다. 출근길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회사 건물 1층에 들러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신다. 매일 빠지지 않고 가니 아는 척 할 만도 한데 아직도 나는 주문만 하고 종업원도 주문만 받는다. 이 시간 이 공간을 나는 사랑한다.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기 위한 나만의 의식이다. 트렌드 코리아 2018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약간 다르긴 한데 어떤 휴식 시간, 내가 좋아하는 그런 시간을 케렌시아라고 표현했는데 약간 다른 의미긴 하네요. 그게 생각이 나서 말을 시작하긴 했는데 의미는 좀 다르네요. 나만의 통과 의례 커피타임. 일하고 공부하고 강연하고 원고도 쓰면서 계획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잘 다독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방법으로 나는 나에게 커피를 제공한다. 2,000원이라고 해도 매일 마시는 거니까 돈이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나 스스로 매일 열심히 살기 위한 연료로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다. 오히려 되묻고 싶다. 스스로에게 2,000원도 투자하지 못하는가?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커피는 하루를 어떤 일을 시작하는 의식이기도 하지만 나를 깨우는 의식이기도 하다. 업무를 하다가 집중이 흐트러질 때, 긴 회의로 에너지를 소진했다 싶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할 수 있다는 응원의 의미로 다시 시작하자는 격려의 의미로 커피를 마신다. 7분 법칙. 커피타임을 가지는 것처럼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통과 의례처럼 행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7분 법칙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오늘 출근길에 책을 읽기로 결심했다고 하자. 그러면 지하철을 타러 가는 7분 동안 책을 손에 들고 간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필요한 도구를 손으로 옮긴다. 이거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책을 읽어야 되잖아. 우리는 핸드폰이 손에 있으니까 항상 핸드폰을 보는데 이거 괜찮네요. 이 법칙은 순전히 집 또는 회사에서 지하철로 걸어가는 시간이 7분이어서 7분 법칙이 된 것이다. 다른 사람이라면 5분, 10분의 법칙도 될 수 있다. 이 법칙은 이동할 때뿐 아니라 시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내가 운동을 오늘 1시간을 해야겠다. 운동을 하루 매일 뭐 산책을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산책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오늘은 물을 준비해야겠다. 우리가 산책을 목마르니까 물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일단 물을 준비하면 그 다음부터 쉽다는 거죠. 신발만 신고 나가면 되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물을 준비한다. 이것처럼 책을 들고 출근을 하는 거죠. 지하철을 타는 거죠. 모비디우스 변신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오랫동안 나는 잘못된 시간에게 삼켜지고 있었다. 잘못된 시간, 바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낭비하는 시간이다. 그렇다. 7분 법칙을 고안해낸 것은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썼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였다. 확실히 스마트폰이나 TV를 한번 켜면 다시 끄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아예 손도 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 후 내가 해야 할 일과 관련된 물건만 만지기로 결심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방법이 효과가 좋아서 업무나 공부를 시작하기 전 시간이라면 모두 그와 관련된 물건을 보고 만지면서 순서나 기한을 떠올리자고 다짐한다. 그렇게 내 손이 잘못된 시간에 닿지 않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매일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다. 참 스마트폰이란 게 이제는 내 손을 더럽히는, 나를 더럽히는 것이 돼버렸네요. 제4장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라. 시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라. 시간을 분배해서 쓰기도
쓰기로 도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 낭비하는 시간을 찾고 분배하긴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또 다른 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바로 시간의 추가 비용을 들이는 것이다.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학원에 다니는 것, 강연회에 참석하는 것,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것 등이다.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대학원 공부도 하고 강연 준비도 하고 책도 쓰면서 일주일에 몇 권씩 책을 읽는 나 역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선택한 대학원 역시 시간과 비용이 좀 더 투입이 되었을 뿐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한 방법이다. 비용이 투자되니 언제나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장소와 커리큘럼은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비교적 편하고 쉬운 방법이었다. 돈을 쓴다는 거죠. 시간에 돈을 투자한다. 15만원짜리 독서 모임. 우연히 라디오에서 소설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을 들었다. 그 후 소설을 읽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번엔 제대로 소설을 알아보자. 단단히 마음을 먹어도 늘 흐지부지 끝났다. 역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다. 이미 대학원이다, 회사 일이다 정신을 쏟을 때가 많아서 소설 읽기에 큰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다. 소설을 알고는 싶지만 쉽게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랄까. 결국 독서 모임에 가입했다. 이분 하는 일 너무 많네요. 한국 명단편 101, 그러니까 101권 읽기 모임이라는 곳으로 매일 한국 근현대 단편 소설을 한 편씩 읽고 지정된 인터넷 모임 게시판에 감상을 남기는 프로그램이었다.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따로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단편 소설 정도라면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처음에는 15만원이라는 비용이 큰 것 같아 고민이 되기도 했다. 이 모임은 온라인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따로 작품에 관한 강의도 없었기에 15만원이 커버였다. 그런데 1011이 지나고 101편 읽는 게 맞네요. 하루에 매일 한 권씩 단편소설을 읽는 거고 101일 동안 읽는 거니까 1011이 지나고 유일한 오프라인 모임인 쫑파티에서 완독증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다.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운영자들은 매일 작품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 구성원들의 감상에 대해서 코멘트하면서 참여자들이 소설을 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 정성과 격려에 나 역시 부응하려고 매일 빠뜨리지 않고 소설 읽기에 참 동참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낸 돈은 하루에 101일 나누기 15만원 이렇게 하면은 1485원 정도였다. 만약 혼자 소설 읽기를 도전했다면 얼마 못 가 그만두었을 것이다. 뚜렷한 목표점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평소 좋아하는 분야도 아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매일 글을 쓰세요 라고 채찍질이 있고 함께 도전하는 동료가 있으니 가능했다. 물론 내가 투자한 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버티고 싶었다. 돈을 주고 시간을 산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은 돈을 허비하는 곳이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어 학원, 이 두 가지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도 되지 않는 일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101일 동안 3달이 넘는 시간이죠. 이걸 해냈답니다. 대단하네요. 돈을 주고 시간을 산다. 잘 세팅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은 독학할 때 배우는 과정 그 자체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미 검증된 커리큘럼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완수에 도달하는데 한 달이면 걸릴 일이 다양한 시행착오로 몇 배로 오래 걸리는 일이 허다하다. 시행착오는 의지를 꺾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며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가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 같은 이유다.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는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 실현에 보다 빠르게 도달하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내 15만원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시간을 줄여준 투자였던 셈이다. 이 투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익을 가져올지 아니면 이익은커녕 시간이나 체력만 소비하게 될지는 끝이 오지 않고는 모른다. 분명한 것은 돈을 주고 시간을 사면 증권 계좌의 주가를 확인하고 예금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듯 내가 쓰는 시간, 내가 하는 행동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망설이는 시간을 없앤다.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옷장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2016년 1월에 그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옷장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수십조 자산가의 옷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출했다. 민무늬 회색 반팔 티셔츠 9벌과 짙은 회색의 후드 점퍼 6벌이 전부였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위한 일 말고는 결정해야 할 일의 가짓수를 줄이고 싶기 때문에 똑같은 옷을 입는다고 말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정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걸 줄이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의 터들넥과 슈트 그리고 나의 진회색 바지. 마크 저커버그의 옷장을 보며 머리에 떠올린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다. 그는 항상 이세이 마야케의 검은색 터들넥과 리바이스 청바지 그리고 뉴발란스 운동화를 착용했다. 그 역시 이렇게 말했다. 날마다 뭘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떠올린 사람이 더 있다. 최고의 미국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버락 오바마다. 워낙 얼굴이 잘생기고 수트가 잘 어울리는 몸매이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매번 수트의 색깔이 비슷하다. 푸른색 또는 회색 수트다. 그는 2012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결정하는 일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는 문제까지 결정하고 싶지 않다. 결정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제 내 얘기를 할 차례가 되었다. 회사원인 나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바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늘 짙은 회색 바지 하나만 입고 다닌다. 실제로 옷장에는 회색 바지만 주르륵 걸려있다. 여름에는 얇고 겨울에는 두꺼운 재질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누군가 멋을 낼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내가 해야 할 일 말고는 결정해야 할 일의 가짓수를 줄이고 싶기 때문에 똑같은 바지를 입는다. 한 가지 스타일의 바지로 인해 날마다 뭘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해야 할 너무 많은 사안이 있는데 뭘 입을까 하는 문제까지 결정하고 싶지 않다. 책이 좀 술술 잘 읽히는 책이네요. 자신의 경험담도 잘 녹아있고 그리고 원래 하시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의 그런 예들도 많이 끌고 들어와서 책을 썼는데 책을 굉장히 잘 쓰시네요. 읽기 편하게. 책에서 제가 요약본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낭비되고 있는 시간을 잘 잡아라.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시간을 정확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어쨌든 짜투리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시간관리 책들 보시면 예전에는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법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 패턴이 있잖아요. 삶의 패턴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죠. 어떤 사람들한테. 그리고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런 비범한 사람들 말고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실행할 수 있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책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 중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미있게 읽었네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